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연스러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후토크를 바로 시작해 볼 건데, 레슬매니아 1일차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레슬매니아 1일차, 저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제 방에 계신 분들, 혹은, 스탠드 앤 딜리버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새벽 5시까지 중계를 하고 바로 넘어와서 좀 쉬었다가 1시간 자고 지금 레슬매니아를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시고 쇼도 생각보다 좋아서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 데이 1 리뷰를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트리플 H가 먼저 등장하면서 웰컴 투 레슬매니아 외쳐주었고요. 제이우소가 사실 우리 이 장면 보려고 여기까지 이 녀석을 올려놓은 거잖아. 그래서 5만 관중들이 5만 6천 관중들이 이수로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할 때 있잖아. 등장할 때 그 DJ 있잖아요. 이 DJ가 실존 인물 살바토리라는 DJ인데 물구나무 선체로 다리를 이렇게 막 하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리로 잇을 하는 사람이야, 디제잉 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데 아랑전설의 DJ 캐릭터로 들어갔어요. 그 호날두도 아랑전설 안에 게스트 캐릭터로 들어가서 이제 막 축구공을 폭발시키고 막 시우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살바토리가 제이우스의 음악을 플레이 해주면서 오늘 그 링 중앙에도 아랑전설이 메인 스폰서로 링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튼 뭐 오일머니가 이제 SNK 메인 스폰서인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또 끼쳤고 그 DJ가 또 제이우스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왜 이 녀석을 여기까지 올려놓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5만 6천 명의 인간 파도를 보려고 한 거죠. 경기가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진짜 억가 다 거르고 나는 계속 믿었죠. 네. 제2우소 A부터 Z까지 짱 경기로 굉장히 훌륭한 경기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계속 믿었어. 그래서 이제 무난한 경기 진행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수어사이 다이브를 날리려고 하는 제2우소가 있었고 그 제2우소를 피하려는 심판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심판이 피하느라 군터의 벨트샷을 못 보는 장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팟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떡밥을 흘렸던 게 바로 이 슬리퍼 홀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계속해서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어요. 슬리퍼 홀드가 영화적인 구성으로 마무리 장면에 연결이 되면 좋겠다. 마무리 장면에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슬리퍼 홀드가 있잖아. 나는 그 슬리포이드를 뒤로 말아서 롤업을 한다던가 예전 브레하트와 로디 파이퍼의 그 대결처럼 뭔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제이우소가 역으로 슬리퍼로 잠재우는 결말이 나와가지고 이런 결말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예상대로 그 슬리포이드가 이 경기의 엔딩에 활용이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게 기승전결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슬리퍼홀드 쓰기 전에도 우소 스플래시가 3번인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군터가 얼마나 치명적인 인간이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많은 분들이 이 군터가 탭아웃을 한 거 자체가 굉장히 군터를 약해 보이게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매주 대립으로 제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군터 그리고 이제 아까의 그 타격 랠리가 있었어요. 하드히팅 타격 랠리가 있었는데 그 타격 랠리에서 바로 이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군터가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군터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나는 군터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위클리 쇼에서도 군터 너 화났니? 아니야. 너 화난 게 아니라 날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고 슬리퍼로 뭐 지미도 괴롭혔고 제이도 괴롭혔고 했던 장면들이 다 영화적인 구성이라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군터는 겁에 질린 상태에서 슬리퍼에 걸리면서 탭아웃을 하고 제이 우소가 챔피언이 되는 게 구성이 완벽하고 제이 우소는 정말 120%한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삼성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진짜로 난 3.5 정도 보는데요. 제이 우소는 정말 오늘 인생 경기 했고 챔피언 될 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태그팀 챔피언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그팀 챔피언십은 여러분들 뭐 다들 똑같은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워레이더스와 뉴데이가 관심이 없는 경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입된 경기는 스맥다운 쪽에 태그팀 매치인데 오히려 로우 쪽에 부킹이 되면서 이 현지에서는 역반응이 굉장히 셌던 게 바로 이 로우 태그팀 챔피언십 매치가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코스플레이를 솔직히 뭐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워레이더스는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과 콜라보를 하면서 바바리안하고 파카라고 하는 그 거신 마검사 있거든요. 그 캐릭터를 이제 코스플레이 하면서 콜라보 했던 그 돈값을 하는 등장씬 꽤나 잘 어울렸고, 경기는 당연히 재밌어요. 뉴데이도 각 잡고 하면 재밌고, 워레이더스도 얘네 태그팀 챔피언이었지 라고 맨날 까먹을 정도로 존재감은 없지만 쇼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최고의 경기를 뽑아내니까 경기는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 업업 다운으로 네, 승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악역 전환한 지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챔피언 벨트를 안 먹었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게 너무나도 자명했어요. 예. 그래서 뉴데이의 악역 챔피언 등극이니까 이제 이 벨트를 통해서 본인이 악역 전환 첫 챔피언 등극 이 벨트의 가치를 올려서 어떻게 활동해 나갈지, 우리가 워레이더스가 실패한 챔피언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 뉴데이가 스스로 이 벨트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쿠님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챔피언 제이우소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진짜 많고, 어제 명예전당 정말 힘들었는데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도 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제이우소 이겼다고 또 삼치존에서 사진 찍는 장면이고요. 또 나오미와 제이드 카길의 등장씬이 있었어요. 네. 이 등장씬도 꽤나 괜찮았다 생각합니다. 예. 나오미가 제이드 카길하고 싱글 매치를 하는데 그간의 감정이 워낙에 격하니까 경기를 좀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었고 새로운 테마로 등장을 했죠. 메탈 베이스로 해가지고 등장하는데 아까 우리 방에 있는 분이 황금 고릴라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좀 웃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웃기긴 했어요. 네. 두고두고 계속 빵 터졌던 장면인데, 네. 황금 고릴라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테마로 등장했던 황고 나오미가 되겠고요. 꽤나 잘 어울리는 모습. 턴일이 정말 여태 안 한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또 카길이 엑스맨 스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기예보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특이한 조명이나 뭐 엄청난 폭죽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초반 중반부는 좀 뭐랄까 되게 다을락 말락 잘할락 말락 뭔가 답답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텀버클 쪽에 던졌는데 그대로 착지해버렸지만 맞은 셀링을 한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살짝 정신 나갈 뻔했는데, 이 다이빙 숄더를 에어 캐치해서 잭해머로 연결하는 장면부터 슬슬 재밌어졌어요. 네. 힘은 정말 지리네. 무시할 수가 없는 제이드 카길의 힘이고 카리스마, 외모 이런 것들이 다 맞춰주기 때문에 AW에서도 55연승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렉트릭 체어에서 토스 후에 공중 반바퀴 후에 파워밤이 진짜 미쳤죠. 이 장면인데 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공중에서 반바퀴 회전시켜서 파워밤으로 내리찍는 게 여기서 내리찍으면서 반으로 접은 후에 마지막 제이디드, 네. 제이디드도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정의 실현을 합니다. 앞으로의 슈퍼스타 떠오르는 태양은 제이드 카길이고 챔피언 마테리얼로 올라갈 것이고, 오늘 뭐 경기도 무난하게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는 태양 여기서 나오미는 본인의 역할을 120% 한 것 같아요. 프로모로 이미 절반 이상 잘했고, 경기 내에서도 조금 삐걱거리는 게 없잖아 있었지만 뒤에 있을 대재앙에 비하면 그나마 진짜 100%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래서 내가 모든 경기를 모든 선수를 믿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잘하겠지, 이번에 재밌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봅니다. 근데 그 기대를 50번 정도 어기면 그때부터 걔가 싫어져. 그게 내가 레슬링 보는 관점이거든요. 오늘 둘 다 너무 잘했어요. 네. 중간에 이상한 사람이 있네요. 이제
US 챔피언십 오늘 정말 의외의 복병 정말 너무너무 잘했던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케이. 아까 네 그 사람을 넘기란 거죠. 네 US 챔피언십 LA 나이트 대 제이콥 파투인데요. 저는 이 경기 애초에 너무나도 뻔하게 파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트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 근데 애초에 레슬매니아 시즌이 다가오면서 챔피언을 부킹을 바꿔가면서까지 나카무라를 먹은 LA 나이트가 여기서 그냥 파투를 먹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나카무라 자체가 힐이기 때문에 힐과 힐로 이제 파투를 먹이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파투는 지금 환호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힐이니까 LA 나이트를 챔피언으로 먹여서 선역인 채로 파투와 부킹해서 레슬매니아에서 파투를 챔피언 먹일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호흡이 있었고요. 경기에서 이제 빠른 호흡 끝에 근데 너무나도 멋진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초반부에서 LA 나이트가 BFT를 찍었는데 이거를 파투가 손으로 짚고 일어나면서 피니셔를 한번 씹어줬고, 그리고 이제 마이티 문설트를 BFT로 공중에서 RKO 하듯이 반격하는 거 계속 위클리 쇼에서 나는 얘기했던 게 토킥을 쓰고 쓰는 게 스터너처럼 임팩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계속 토킥을 없이 고집 부리면서 BFT를 썼던 이 LA 나이트의 빌드업이 오늘 빛을 발한 것 같아. 오늘 이 에어캐치 BFT가 에어캐치 RKO만큼이나 빛이 났어요. 인정합니다. 예. 저는 LA 나이트를 억까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LA 나이트가 똥을 싸다가 오늘 잘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천하의 하쿠, 이 레슬링 업계 현피 최강자죠. 천하의 하쿠의 축하를 받는 제이콥 파투가 되겠습니다. 이 아노아이 가족과 파투 가문은 가족 블러드라인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가족에게 축하를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챔피언, 새로운 US 챔피언 제이콥 파투입니다. 또 다음 이어지는 싱글 경기죠.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와 레이 간의 경기가 되겠고요. 이제 트리플 레아가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만 해도 비킹고가 AEW에서 경기를 뛰었는데 오늘 이 트리플레아 대표로서 이 멕시코의 문화를 망가뜨린 녀석에게 스텝업 엔지그리를 갈겨버리면서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을 해요. 우리 방에서는 이 경기가 오늘 최고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너무나도 불리하게 경기를 시작하는 멕시코의 전설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 여전히 레이를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 페닉스가 오늘 봉인된 기술도 쓰면서 굉장히 멋진 활약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 프로덕션 팀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렌더링만 해도 그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 근데 레이 미스테리오를 상대로 하는 프로모를 그대로 썼던 게 뭐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면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슬링샷으로 이제 어택을 하던 걸 이 아메리카노가 공중에서 노던라이트 홀드로 반격한 장면도 저는 굉장히 멋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 장면이죠. 문설트를 반바퀴 더 돌아서 센턴으로 하는 게 이것도 뭐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WWE에서는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네. WWE에서는 최초예요. 제가 보기로는. 예. 인디에서 많이 봅니다. 인디에서는 별게 다 나오니까 뭐 두 바퀴 도는 문서트도 나오니까 이건 반 바퀴 덜 돈 거긴 하죠. 예, 뭐 많이 봤는데 WWE에서는 아마 처음이지 싶어요. 네, 굉장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메리카노, 네, 예,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레이 페닉스는 더 날아다니는 선수가 되겠고요. 오늘 무엇보다 오늘 페닉스 드라이버가 나왔거든요. 페닉스 드라이버가 이제 벨리 투 벨리 상태에서 상대방을 거꾸로 들고 드라이버로 내리꽂는 기술인데 이 페닉스 드라이버가 처음으로 봉인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프워크 중에 사커킥을 날렸는데 마스크 속에 낭심 보호대를 발로 차면서 발목 부상, 그 뒤에 앵클락, 그리고 헤드벅까지 결국에 그 낭심 보호대를 머리에 넣으면서 굉장히 냄새가 나는 승리를 거두게 된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입니다. 나는 근데 의문인 게 만약에 레이 페닉스가 아니라 레이 미스테리오로 계속 경기를 했다면 과연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이겼을까? 나는 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레이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한번 틀은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실제로 그 AI를 쓴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의 프로모가 멕시코의 역사를 더럽혔다고 해서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리플 A를 합병하면서 일단 레이 페닉스를 레슬매니아의 형제를 모두 투입하는 걸로 의미를 놓고 비킹고가 직접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를 참교육하면서 가면 벗기는 거, 원래 오늘 레이가 했어야 되는 역할을 비킹고에게 넘기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비킹고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와 경기를 하면서 화난 멕시코 사람들을 진정시키지 않을까. 4점은 줘야 됨. 진짜 4.25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레이 무릎 쪽 부상이래요. 네,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부축을 받다가 아예 중간에 그냥 다리를 들어버리더라고. 거의 엎혀 나갔죠,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아픈 손가락 경기죠. WWE 위민스 챔피언십. 저는 이 등장씬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 경기 중에 등장씬이 제일 좋았어요. 네.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던 샬럿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또 NXT 하면서 굉장히 사랑에 빠졌던 게 티파니였거든요. 중간에 아예 편파 중계할 정도로 티파니를 좋아했었는데, NXT 때 이 워낙에 바비 인형으로 유명하니까 그 바비 인형 컨셉으로 인형 케이스가 3개가 있고, 이 중에 진짜 티파니는 누구? 약간 바비 인형 컨셉으로 나왔는데 가운데 챔피언을 맨 티파니가 진짜였습니다. 이 장면이 전 제일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많은 분들이 언급한 걸로 아는데, 일찍이 계속 얘기했던 게,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면 진짜 개쩌는 경기 나오거나 개똥 경기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우려가 현실로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나는 샬럿이 좀 동정이 됐었어. 일찍이 이 대립에 있어서. 왜냐면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이제 생방송 전국방송에서 나서게 되면서, 그 전주 화면 분할에서 먼저 샬럿이 담그려고 했던 건 샬럿이 먼저 잘못한 게 맞지만, 시카고 관중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담궈지는 걸 보면서 샬럿을 동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둘 간의 백스테이지에서도 히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나중에는 화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해를 했다고 해서 나는 경기가 되게 좋은 경기가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경기를 콜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기를 이제 선수들끼리 디자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직 나는 갤러리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전체적인 화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하이스팟들은 첨예하게 짜고 프로듀서도 개입을 합니다. 결과를 먼저 통보를 해주고, 이 경기는 너가 질 거야. 질 건데 이 기술로 졌으면 좋겠고, 중간에 이런 장면과 초반에 이런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프로듀서가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선수들끼리 짜는 거야. 근데 이걸 안 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링 포스트에서 뭐 이 헤드버스를 날린다던가 해머링 날린다던가 이렇게 선수가 머리를 맞댈 때 다음 동작을 신호를 줍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장면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티파니가 로프에 기대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기대 있는 장면에서 한번 우물쭈물 하면서 NG가 나고 샬럿이 한 번 더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 바로 직전에 티파니는 내가 봤을 때 확실하게 뇌진탕이었어. 티파니가 이빨이 일단 나가 있었고 눈이 풀려 있었고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프에 기대 있었는데 샬럿이 해당 스팟을 하려고 하다가 티파니도 그걸 인지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한번 버벅여요. 그래서 샬럿이 반대로 로프 반동을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그 전에 무슨 장면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그때 나는 뇌진탕과 부상을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친구였어. 티파니는 원래 긴장을 좀 하긴 하지만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친구였어. 근데 특정 장면에서 뇌진탕이 있었어. 그래서 턱이 맞게 되면은 이빨이 나가고, 턱의 충돌은 뇌 쪽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턱의 충격이 뇌진탕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어퍼컷이 위험한 거야. 그래서 프로레슬링에서 어퍼컷을 절대 주먹 쥐고 안 치죠. 이렇게 치잖아. 쇼테이 형식으로 많이 치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고, 아무튼 이 사건이 감정보다는 육체적인 사고가 있었어. 이게 경기를 나도 신경 쓰고 다시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장면에서 콜하는 과정에서 삐걱거린 거지, 부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뇌진탕은 길게 2분, 4분 정도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티파니가 원래 있었던 마지막 하이스팟들을 안정적으로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소화를 해냅니다. 네. 그래서 티파니가 PME를 장려를 해내면서 승리를 해냈어요.
어, 원래 샬롯이 이 경기가 좀 만족할 만하게 나왔다면 눈물을 흘렸을 텐데 아예 눈물을 흘리지 않았죠. 마치 나는 예전에 존 시나의 악수를 하지 않은 숀 마이클스가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시크하게 빠져나갔어요. 네. 그리고 나는 이 경기가 그냥 뇌피셜인데 그 시카고의 마이크 워 티파니가 샬럿을 담그면서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고도 추측을 해요. 예. 이건 그냥 뇌피셜입니다. 근데 아까의 그 이빨 뇌진탕 이거는 내가 확신해요. 진짜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써 메인 이벤트가 다가오네요. 네. 화염방사기 롤린스가 마치 쓰레기 봉투를 둘러싼 것 같이 나왔는데, 모든 걸 불태우고 나니까 순백 롤린스로 태어나면서 난 이걸 어떻게 봤냐면, 아까 좀 자신 없어서 지웠거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전년도 희생한 내 자신을 불태우고 순백의 나로 다시 태어난다. 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예상했죠. 이 경기 결과를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유튜브에도 정확히 예측했어요. 이기는 이유까지도.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풀어볼 건데. 그래서 등장씬이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나는 이 로만 레인즈의 이 화이트 장갑, 화이트 부츠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순백 롤린스, 순백 레인즈 막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보다 나는 이 디스파이어 있잖아. 이 CM 펑크의 초창기 테마곡 ECW 때 테마곡이거든요. 킬 스위치 인게이지드라고 지금은 보컬이 바뀌었는데 이때 흑인 아저씨가 진짜 스크리밍, 멜로디, 뭐 그롤링 뭐 다 되는 미친 괴물 보컬일 때 부른 노래가 이 디스파이어예요. 예, 지금은 보컬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이분이 부른 디스파이어가 피아노 연주 버전으로 전체 커리어를 요약하는데 나 이 부분에서 눈물이 진짜 찔끔하더라고요. 예. 저에게는 정말 의미가 깊은 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이었고 CM 펑크의 그 20년의 헌신이 있었는데 헌신이라고 하긴 좀 양심이 잘리긴 하지만 아무튼 그 장면들이 이제 커리어 하이라이트로 지나가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 20년 만에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 다 등장하게 되는데 울라팔라 목걸이를 건네는 로만 레인즈. 하지만 그 울라팔라 목걸이를 받아주지 않는 폴 헤이먼을 통해서 오늘 이 입장하는 순간만큼은 CM 펑크의 편이다. 하지만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등장을 CM 펑크랑 해도 퇴장하는 사람은 이 경기의 승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게 세스 롤린스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롤린스가 저번 로에서 했던 얘기 때문이거든요. 저번 로에서 했던 얘기가 이 경기의 승자가 앞으로 시대를 정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세스 롤린스가 메인 이벤트에서 마이크 워크로 그랬어.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리고 다음 스맥에서 자신의 희생에 대해 얘기하는 순간 여지껏 본인이 했던 희생에 대한 굉장한 보상일 거라고 생각했어 이 경기가. 그래서 나는 세스 롤린스가 사실 폴헤이먼 곁으로 가는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뭐 폴헤이먼의 사이콜로지로 생각한다면은 로만 레인즈는 어쨌든 나랑 이제 끝난 사람이고 CM 펑크와도 지금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램의 포스트쇼 중인데 통역해주세요. 이거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이것만 끝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세스가 폴 헤이먼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야. 왜냐면은 커버 스톰프로 위협을 했다가 살려줬잖아. 그러고 나서 너 나에게 빚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내 목숨을 빚진 거야 너는. 그래서 폴 헤이먼도 목숨을 빚진 거지. 어떻게 보면 뇌진탕에 걸릴 수 있었는데 일반인이 커버 스톰프를 맞으면. 그래서 가장 유해한 사람, 나를 유일하게 해칠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생각해보니까 세스 괜찮은데? 빵꾸 20년 만에 메인 이벤트 쓰고 다 늙었지. 로만 계약기간 2년 남았지. 이럴 거면은 앞으로 몇 년 더 뛸 세스가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년도 희생했던 세스 롤린스가 올해 활짝 웃으면서 폴 헤이먼 가이로 앞으로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죠. S급 선수들은 경기 중에 감정을 담아낸다고. 오늘 진짜 경기 중에 이 3명의 감정들, 폴 헤이먼까지 4명이 감정이 모두 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팬들이 아무도 싫어하지 않아요. 리드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계속 응원합니다. 모두가 이 3명을 모두 사랑해요.
연기도 좋았고 경기 중에 물고 물리는 피니셔 랠리 장면들도 너무 좋았어요. 두 명에게 프로그 스플래시 날리는 장면, GTS 세팅 중에 스피어를 맞는 장면, 스피어를 에어 캐치하고 패드그리 하는 거는 뭐 로만과 세스 경기에서 늘 나오는 장면이지만 정말 지겹지가 않고요. 또 펑크를 같이 끝내자고 세스가 사인을 보냈는데 로만이 혼자서 파워밤을 날리는 장면들, 그리고 이제 펑크에게도 파워밤을 날리고 라스베가스 아나운스 테이블이 생각보다 쉽게 부서지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의자가 문제였죠. 내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듯이 세스 롤린스가 승리하게 될 텐데 이 폴 헤이먼의 개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 의자를 펑크에게 주고 펑크가 내리치려는 순간 로우블로우를 치고 로만이 펑크를 치고 세스를 때리려는 순간 또 폴 헤이먼이 로만을 로우블로우를 또 치고 2연봉을 하게 되면서 결국 폴 헤이먼 가이가 세스 롤린스로 밝혀지면서 앞으로의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스 롤린스가 될 것이 점쳐집니다.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쇼가 오늘이죠. 오늘 NXT 스앤들 훨씬 재미없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쇼가 NXT 스탠드 딜리버보다 훨씬 재미없었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오늘 스앤들이 뭐 4.5라고 하면 오늘 데이 1은 3.75 정도인 듯. 괜찮았어요, 진짜. 무엇보다 전반전은 버린 거냐, 서태웅. 우리가 이런 드립 치고 놀았거든, 우리 방에서. 근데 전반전, 군터 제이우소, 워레이더스 뉴데이, 제이드 카겔 나오미, 제이코파2 나이트,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이제 후반전에 티파니 샬럿이 사고가 나면서 좀 안타깝게 됐는데, 후반전도 뭐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매니아가 되지 않을까? 메인 이벤트가 다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앞에 깔린 경기들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메인 이벤트가 하드 캐리하고 밑에 있던 언더카드들도 잘 맞춰준 평범한 레슬매니아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 2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스탠드 앤 딜리버 데이 1보다 3위 쇼로 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내일 지나고 나면 막 데이 1이 해자였네 이런 사람들 많거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아니길 바래요. 네, 나쁘지 않은 쇼였고 내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달려보고 내일 진짜 엄청난 쇼가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로 존시나 응원해요. 진짜로 코디 로즈를 믿고요. 네. 내일 시대를 관통하는 아이콘들 간의 대결에 있어서 나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존 시나는 코디 로즈를 이기는 법을 알았다. 존 시나는 코디 로즈가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쓴다. 그래서 질 것이다. 해서 관중이 됐던 뭐 관중들의 반응이 됐던 더러운 짓을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참는 장면이 됐던 아니면 뭐 관중을 위협하다가 그걸 막으려는 장면이 됐던 뭔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존 시나는 레슬링을 못한다가 약점이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도 경기 중에 나올 것 같아. 경기 중에 뭐 아예 그냥 다 포기하고 반칙을 해서 그걸로 승리한다던가 아니면 개쩌는 스팟을 통해서 나 레슬링 잘해 뭐 너는 틀렸어 이런 거를 뭐 증명한다던가 뭔가 그런 사람을 너무 신경 쓰는 코디 로즈, 레슬링을 못하는 존 시나, 이 두 개의 포인트가 극대화되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일 메인 이벤트가 정말 미친 경기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드웨인 존슨이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던데 현지도. 그래서 오늘 레슬매니아 후토크 200명 넘게 봐주셨는데 이 이벤트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봐주시고 달려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쉰 뒤에 스탠드 앤 딜리버 후토크로 넘어갈게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